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미건설의 스마트 기술팀을 담당하고 있는 오경곤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술 공유의 장을 열어주신 메이사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청받은 주제는 저희 회사 현장에서 드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또 메이사와 지금 협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21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스마트 건설 기술들을 발굴하고 현장에 어떤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인지, 아까 교수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용으로 들어가는 기술들은 사실 현장에 가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또 현장에서 막 교육을 하고 해도 현장에서 어렵다, 귀찮다 또는 업무가 중복된다 그러면 침투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드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기술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첨단 기술이나 엄청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관리 보조용이라든가 측량 보조 또는 그 현황 파악을 공유하는 정도의 툴로서 보편적으로 써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21년도 7월에 처음에 이제 토목 현장하고 건축 현장에 하나씩 파일럿을 해보고 그 이후에 해외 플랫폼 이용해서 한 7개 현장에서 이제 파일럿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쉽고 그냥 자율주행 그 비행으로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는 현장과 안 쓰는 현장으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현장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써라, 그리고 공정회의 때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찍고 활발하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기존 업무에 익숙해져서 감리단이라든가 현장 협력사들랑 공정회의를 하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찍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플랫폼을 전 현장에 도입을 하고 아예 강제를 했습니다. 좀 횟수를 정해놓고 찍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적용을 했고요. 올해 9월에 사실은 메이사 플랫폼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들이라든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요청들이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메이사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플랫폼을 변경하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드론을 촬영해라라고 하면 그냥 정경사진밖에 안 됩니다. 사진 정보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1년도에 팀이 생길 때 저희는 이제 프리콘을 적용을 하게 됐고, 그 사전 준비 없이 프리콘을 했더니 현장 가서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프리콘을 해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시공 프리콘이라고 해서 착공 후에 협력사 데리고 공사 계획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식으로 갔고, 그래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 팀에서 초기 공사 계획 지원을 하고 현장 TFT가 구성이 되면 조닝 계획이라든가 물량 베이스로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빔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빔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착공 후에는 본사하고 TFT하고 협의했던 초기 공사 계획에 대해서 협력사 대리와 같이 프리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것들은 그 물량 베이스나 투입하는 인력, 자재, 장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냥 30일 안에 공사 끝낸다라고 해서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공 후에 현장 내에 그 빅룸을 운영을 하고 협력사 토공, 골조, 파일, 토목 이렇게 데리고 실질적으로 투입한 일정 대비 어떻게 공사를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콘을 하면서 나온 공정 진행 현황을 좀 대비를 하려면 4D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MS 프로젝트로 공정표도 짜보고 간트 공정표로도 대비를 해보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사 영상으로 계획 대비 얼마만큼 공사가 진척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도 그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콘 때 저희는 이제 토공사 물량과 골조 그 시공 물량, 그러니까 그 예산 물량이죠. 빔에서 추출된 물량을 기준으로 물량 대비 투입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렇게 나온 일정 계획을 드론 플랫폼 상에서 도면의 중첩을 통해서 어디까지 공사가 됐는지, 그러니까
ERP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 공정 확인서에 나오는 공정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가율이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 진척률은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정상에서는 늦지 않나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한 걸 확인해 보면 느리게 진행되고 있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드론 플랫폼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전 현장에 적용을 하고 이걸로 공사 관리나 공사 협의를 좀 진행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일단 무조건 가서 찍습니다. 설계팀에서 가서 찍고요. 설계팀에서 그 설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설계 현황 검토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TFT가 개설되면 공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GCP를 차려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개설되고 나면 현장 직원한테 드론 담당자 지정하고 교육을 하고 공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 지하 골조 부대 토모까지는 주 3회 이상 찍으라고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강제를 좀 했었고요.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지상 골조라든가 마감 단계에서는 주 1회 정도, 그 다음에 지하 드론이 촬영이 안 되는 구간이라든가 비행 금지 구역 같은 데는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좀 검토인데요. 아마 모든 건설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택지 계획 평면도라든가 공사 여건 현황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제 현장과 도면상의 정보가 틀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좀 촬영을 하고요. 주변 도로라든가 단지 출입 계획 또는 경사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빔하고 드론하고 이제 중첩해서 경계부의 오수관로라든가 경계 단차부들의 흑마기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는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초기 공사 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설 도로라든가 전기들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계획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들 사실 그냥 현장에서 다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전경 사진 자체도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저희 ERP에 등록을 하고 모바일 앱에다 등록을 하는데 다른 현장 거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고 불편해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과장이나 밑에 대리직급들이 앞에 너네 현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공유를 할 때 사진 정보들을 의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 안에다가 월별 전경 사진이라든가 현장 시공 사진들을 좀 관리하게끔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측량 쪽에서도 현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DL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역 좌표계가 안 되는 플랫폼이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 좌표값 모든 공사는 사실 좌표값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오차는 약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메이사 같은 경우는 이 좌표값을 실제 입력하면 맵상에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덜 나가보고서 이제 활용하다 보니 저직급 주임 대리급에서는 굉장히 높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중첩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닝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수립할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레벨 값이라든가 또는 레미콘 타설 위치 같은 거 잡을 때 거리 확인하고 이 정도 위치에서 잡으면 되고, 공사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연약 지반이라든가 파일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으로 좀 찍어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CCTV입니다. 타워에 CCTV 다 달고 모든 건설사에서 CCTV를 활용하고, 저희는 이제 본사에 관제실도 만들어서 안전관리자가 들어가서 전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CCTV는 사실 화각 조정을 통해서 실제 작업하는 위치를 공사과장이나 소장님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업무 지시 내리기도 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해보니 뭐가 문제냐면, 드론은 이제 하루 처리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 드론으로 촬영하고 다 CC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사랑 협의를 한 게 CCTV가 단순한 기술이지만 현장에 있는 CCTV 연동을 시키고 이 안에서 돌려보게 하면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실시간 기록을 같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아직까지 화각 조정은 안 됩니다, 메이사 쪽에서. 그래서 저희 CCTV에 연동해서 이 플랫폼
그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좀 공사 관련 기록들은 좀 의사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차원에서 이쪽에 개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하고 위치 관제인데요. 사실 이 서비스도 그 별도의 스마트 건설 그 기술로 별도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고, 또 메이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사 쪽에서 이런 기능들을 줘서 저희 쪽에서는 뭐 그 공사 담부라든가 개구부 또는 발파 구간의 위험구역 설정하고 안전관리에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현장에 협조를 요청해서 작업관리자 그 분포도 파악하는 데 좀 활용을 하라고 좀 POC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들어오는 작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메인 공종 말고 이제 적은 공종에 뭐 1동이나 2동종으로 영역 설정을 하고 그 위치에 들어간 인원들이 파악이 되면 사실 현장 및 그 주임 대리급들은 내 동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 안전교육하면서 동의를 받으면 인원 파악하는 데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360 카메라인데요. 360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공사 시공 중에서 특이사항이라든가 다른 현장에서 공유해야 될 구간들을 좀 찍어서 공유를 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시공 기준이 바뀌는 것들도 좀 촬영을 해서 주기에 달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메이사는 그 360 카메라 안에 죽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이런 것들도 드론 촬영 안 하고 이제 마감 단계라든가 지하 쪽에서 이제 활용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석 기능을 좀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준공 현장의 그 조경이나 특화 시설들, 부대 시설들을 저희는 360 카메라로 로드뷰식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과장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앞 현장의 특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화해서 상품팀에 물어보고 이런 니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 현장, 최근 현장들을 다 촬영을 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감이 끝났는지, 특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현장의 특화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참고용 사진으로, 물론 그 준공 인테리어 보고서라고 해서 공유는 하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도 안에 들어가서 좀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샘플 세대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빔 공유를 트림블 커넥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대 디지털 목업을 한 4개 현장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단위 세대 빔으로 모델을 제공을 해도 현장에서 안 씁니다. 왜냐면 수정을 본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고, 또 먹도면이라든가 뭐 공종 통합해서 현장 내에서 미세하게 조정했을 때 그 관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POC를 할 때 단위 세대 그 모델링을 하고 나서 트림블 커넥터의 그 주기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하우스에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을 유관부서에서 체크리스트화해서 여기다가 기록 관리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현장별로 쌓이면 타 현장에서 마감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소장이나 공사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주임 대리급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어가서 보고 이런 구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실별로 스펙북 같은 것들이 이제 상품팀에서 나오면 마감재라든가 사진들을 좀 실어서 공유를 하고, 이전 플랫폼에서는 여기에 주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트림물상에서 QR코드 생성해서 요 360 카메라에 집어넣어 놓으면 해당 실에 실제 시공 단계별로 이제 기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메이사 쪽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개발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토공사 기성 관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도입할 때는 기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드론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현장에서는 토공사량을 현황을 그 GPS 광파기로 떠서 측량 정보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덤프 대수의 특정 그 양을 곱해서 얼마만큼이 반출됐는지를 확인하고 기성량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POC를 한번 해봤었는데, 초반에는 잘 맞아 들어가다가 뭐 우천시라든가 뭐 자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오차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 현황고 라인을 따서 양단면 평균법으로 물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봤었는데, 초반에는 정확하다, 중반에 오차가 좀 심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공동으로 플랫폼을 각 건설사들이 쓰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노하우나 요청들을 이 플랫폼사를 통해서 이제 개발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량 뜨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고 업무적으로도 좀 투명도도 높일 수 있고 업무량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 지금 POC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현장에서는 사실 카톡 이용합니다. 안전이 됐던 업무 지시가 됐던 사진 카톡으로 찍어 공통 단체 카톡방 오픈 챗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업무 지시 내리고 현장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메이사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은 사실은 시간 지나면 휘발성이고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독려를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쓰진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의지 있는 소장님들은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사와 협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쓸 기술을 개발해야 실제로 현장에서 쓰지 막 엄청 뭔가가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올해 한 9월 정도에 민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좀 등록을 해서 단계별로 좀 시스템 쓸만한 기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기술을 위주로 좀 개선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기존 플랫폼상에서 안 되는 것들을 좀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드론 플랫폼이라는 거는 정사 영상과 동영상 또 빔까지 통합되면 좋고 뭐 빔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공사 시공 기록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 안에 하나에 모아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회사도 지금은 뭐 공사 모바일 공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다 따로 노니까 현장에서는 도대체 뭘 얼마나 이걸 관리하라는 거냐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쓰기 쉬운 기능 위주로만 여기서 모아서 이것만 관리해주면 충분히 현장에서는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2단계에서는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자동으로 좀 관리하는 기술을 좀 같이 개발하고 3단계에서는 사실 여기 있는 정보들은 사실 공정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별로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토공량도 해결이 되고 파일 수량 같은 경우 좀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흑막이 사이드 파일 개수 같은 것들만 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것만 된다고 하면 골조 때까지는 충분히 공정 작업 진척도를 확인하는 데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내보내는 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CCTV를 좀 조향해서 충분히 이 드론 플랫폼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을 볼 수 있고 드론이 촬영되지 않는 360 카메라 안에서 이슈 관리라든가 기록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개발 요청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저희도 뭐 모바일 검측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뭐 POC로 몇 개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쓰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관리만이라도 공정별로 좀 규칙 정해놓고 찍으면 바로 그냥 음영적 이탈해서 와이파이나 뭐 통신되는 데 가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해당 지정된 대로 업로드만 되면 사무실 들어와서 그냥 내가 필요한 사진들 정리하고 그런 것들 사진 대지 현황으로 지금 내보내주고 최대한 서류 업무 적게 해서 인터페이스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개발만 해도 충분히 파워풀하게 현장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이사랑 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토공사부터 골조 때까지는 충분히 이 공사 현황을 공유하는 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건설사의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좀 입력하면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진척률, 그러니까 작업 진도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또는 뭐 이렇게 원가는 ERP 통해서 그냥 하고 공사 관리 쪽은 이런 통합 플랫폼 하나에서 여러 개 안 쓰고 하나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이 플랫폼을 저희가 바꾼 취지가 저희 회사만 메이사한테 요청한다고 이런 기능들이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다른 건설사라든가 각 건설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드론 플랫폼에서 쓰는 기능들을 개선 요구를 하고 저희 쪽에서 같이 요구를 하면 또 다 같이 개선된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개발된 메이사의 기능들도 사실 저희가 뭐 개발 요청을 해서 된 게 아니고
각 건설사들이 니즈에 맞게끔 플랫폼사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 기능 개선을 요청하고 하면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